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동중학교 교사 박종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AI 융합 수업에 적용되는 과정중심 평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AI 융합 수업에서 평가와 성찰을 통한 수업 설계와 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문제 해결과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결과뿐 아니라 수업 과정을 내실화하여 학생 모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수업 장면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은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만든 산출물이나 학생의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수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교사는 수행평가 중에 학생의 현재 수준과 도달해야 할 수준의 차이를 알려주어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업과 평가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와 과정에 대한 피드백,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학생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학습 동기나 효능감은 낮지 않았는지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피드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AI 융합 수업을 과정중심 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융합 수업은 고차원적인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학생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중심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AI 융합 수업은 주로 학생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탐구 과정에서의 협력 정도, 참여도, 문제 해결 전략 수정 과정 등을 관찰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AI 융합 수업의 목표는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해결책을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므로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학습 과정 전반의 변화를 확인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 융합 수업은 주로 학생 주도의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형태로 실행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과정 중심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학생이 교과 지식과 AI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 환경에서 누적되는 과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문제 해결 전략, 기획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면 교사의 제한된 기억이나 관찰에만 의존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신뢰도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이나 오개념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도출된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AI 융합 수업의 교수 학습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AI 융합 수업 모형과 설계 원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정중심 평가 원리와
학습 데이터 기반 평가가 반영된 국어과 인공지능 융합 수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수업은 성취 기준 구급 01-03, 구급 01-06, 9기가 04-06에서 평가 요소를 추출하여 학습 목표와 평가 루브릭을 만들고 학생 활동 중심 프로젝트로 구성한 수업입니다. 본 수업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 생성형 AI를 활용한 담화 예시 및 장면 설계, 생성형 AI가 가진 할루시네이션 가능성 탐색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은 1차 시에는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및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2차 시에는 이미지 생성 앱을 활용한 담화 장면 제작 및 발표를 중심으로 블록 타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 시 도입에서는 전시학습 확인을 통해 학생들의 준비도를 확인하였고, 전개 1에서는 개별 학습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의사소통 과정을 탐색하였으며, 전개 2에서는 협력학습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대화 장면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리에서는 본시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패들렛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1차 시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입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학생의 출발점 행동, 사전학습 정도, AI 융합 수업 환경 준비 상태를 파악하는 진단평가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사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테트리스, 벽돌 깨기 등 퀴즈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테트리스 퀴즈 앱에서는 블록 한 줄이 완성될 때마다 전시학습 관련 문제가 제시되고, 벽돌 깨기 퀴즈 앱에서는 특정 벽돌을 깨고 알약을 먹으면 문제가 나타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앱에 접속하여 모든 문제를 맞추면 구글 시트에 이름, 소요 시간, 랭킹이 표시되며, 다른 학생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면 랭킹이 갱신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랭킹 시트를 확인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 학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기 비지참, 로그인 문제, 앱 접속 문제, 개념 이해 부족 등을 파악하고 여분의 패드를 대여하거나 개념을 보충 설명하는 등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별 정답률 시트를 확인하여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전시학습 내용을 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시학습 확인 활동은 단순한 흥미 유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준비도와 수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진단하여 이후 수업의 난이도, 설명 방식, 활동 지원 정도를 조정하는 과정 중심 평가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 큰형이야. 이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근영.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올라올 친구 누굴까요? 쌤 게임 오버 했는데 어떡해요? 다시 하면 돼요. 해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막아놨어요.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선생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해도 안 올라와요. 자, 이번에는 동현이가 랭킹이 나 랭킹 3위다. 나 2등이다. 오, 동기 랭킹 3위. 너무 느렸어. 하나랑 틀려가지고. 아니 나그 미음률에서 너무 많이 그거 했어. 자, 앞으로 1분 안에 10위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게임 오버가 어떻게 돼? 예림이 4위 나왔습니다.
내가 많이 먹었어. 진짜 귀찮아 떴다. 참고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구글 시트나 구글 폼 등과의 연동이 용이하며 학생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기 쉽습니다. 또한 API와 연동하면 교사의 피드백을 학생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자동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차시 전개 1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개 1에서는 학생들이 개별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오류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탐색하고 그 결과를 패들렛에 올렸습니다. 패들렛은 학습 과정을 누적 기록하고 교사와 동료 학생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이전 기록과 피드백을 살펴보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활동 기록을 엑셀이나 PDF로 쉽게 내려받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용이합니다. 전개 2에서는 학생들이 협력 학습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대화 장면을 구성하고 GPT 모델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구성한 대화 장면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GPT 모델이 제시한 의견에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살펴본 후 자신들이 구성한 대화 장면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전개 2에서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와 GPT API를 사용하였는데 구글 시트의 모든별 활동 내용과 GPT가 생성한 의견, 그리고 GPT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교사는 구글 시트의 변화 과정을 통해 모든별 이해 수준과 활동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피드백을 하였으며 구글 시트에 누적된 데이터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자, 시간을 무한정 둘 수는 없으니 5분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올려봅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AI 도움을 받고 나서 얘도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개입하겠습니다. 판단을 하더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모듬과 6모듬은 들어왔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모듬과) (4모듬도)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도 얘기만 하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쓰세요. 2줄 정도로도 괜찮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이런 오해를 하셨다든지. 또한 교사는 전개 2에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와 제미나이 API를 연동해 정의적 영역 체크리스트 앱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앱을 통해 교사는 모듬을 손쉽게 구성하고 모듬 내 구성원들의 적극성과 협력 정도를 개별적으로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협력 학습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손글씨로 메모하고 해당 메모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 종료 후에는 체크리스트와 메모를 분석하여 추후 수업에서의 모둠 구성, 역할 부여, 협력 학습 전략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제 2차시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시 도입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학생들이 올린 패들렛 게시물에 대해 피드백을 하였고 전개 1에서는 협력 학습을 통해 이전 차시에서 구성한 대화 장면을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교사는 프롬프트의 특징과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설명하였고 학생들은 이에 유념하며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개 2에서는 모둠별로 제작한 대화 장면과 이미지, 제작 시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였고 학생들은 동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에서는
형성평가 앱을 통해 본시 학습에서 활동한 내용을 상기하고 학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차 시 전개 1에서는 구글 AI 스튜디오에 공개된 앱 중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을 다운받아 학생들의 프롬프트 로그 기록이 남도록 앱스 스크립트와 연동하여 앱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학생들은 수정 보완된 앱에 접속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구글 시트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장은 본인의 학년반 번호 이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한 모든 장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밑에 패들렛에 이미지 만들기 앱이 있습니다. 이미지 만들기 앱 클릭하셔서 이게 나노바나나예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학년 이건 모든 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한을 걸어놨어요. 됐다. 나무가 태블릿에 들어가요. 태블릿으로 자, 선생님이 아까 충청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적인 맥락은 음식점으로 했고요. 둘이 음식을 이렇게 건네는 장면을 그걸 상세하게 밑에다가 음식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도시의 느낌이 나고 다른 사람은 시골 느낌이 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넣고 클릭했습니다. 오케이. 기다리세요. 이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얘의 장점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변형만 하면 돼요. 최대 선생님이 5번만 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제는 말풍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다려보세요. 두 사람 머리 위에 큰 말풍선을 만들어줘. 자, 아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충청도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괜찮아 뭐 했던 그 장면을 지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말풍선 만들어줬죠? 학생들이 해당 앱을 사용하여 협력 활동을 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의 프롬프트 수정 과정, 의사소통 및 의견 조율 과정을 관찰하고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 정리 부분에서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와 GPT API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와 텔레그램을 연동하여 형성평가 앱을 만들고 학생 개인별로 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형성평가 앱에 접속하여 선택형, 서논술형 문항을 푼 후 답안을 제출하면 GPT API가 학생들의 답안을 자동으로 채점하고 채점 결과와 피드백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GPT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토한 후 체크박스를 눌러 학생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피드백을 전송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 느린 학습자는 수업 시간 내에 형성평가 답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느린 학습자가 수업 시간 이후에라도 형성평가 답안을 제출했다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와 연동된 텔레그램을 통해 교사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답안의 채점 결과와 AI가 생성한 피드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교사가 텔레그램에 수정할 내용과 메시지 전송을 입력하면 해당 학생에게 수정된 피드백 내용이 전송됩니다. 참고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폴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클라우드플레어는 웹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이고 보안성도 높아서 앱스 스크립트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평가를 실시한 후 학생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준다면 형성평가는 단순히 채점이 아니라 학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와 성찰을 통한 수업 설계 및 AI 융합 수업에서의 평가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 요소를 추출한 후 평가 요소를 반영한 평가 루브릭 제작, 학습 목표 설정, 수업 활동 계획이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수업 효과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파악하여 차시 학습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별도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을 평가하고 피드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융합 수업 시 평가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학생을 평가할 경우 데이터 부족이나 알고리즘 편향으로 AI가 불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최종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교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다면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AI 융합 수업 설계 시 유의할 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과와 과정을 모두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